자,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다 쳤고, 이제 1학기 성적을 곧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곧 받으실 건데, 정리된 성적을. 1학년 1학기 성적이 뭐, 이제 첫 시험의 결과니까, 뭐, 자, 이제 좀 정신 차렸으니까 좀 앞으로 잘해.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1학년 1학기 성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머지 3학기 성적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머지 3학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2022 개정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성적 변화가 좀 그 2015보다 좀 커요. 뭐 성적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좀 눈에 띄더라고요. 2015보다는. 자, 근데 이제 이거랑 별개로 1학년 1학기 성적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저기서. 자, 지금 1학년 분들 1학기 성적을 혹시 뭐 망쳤다, 뭐 망했다,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망쳤다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역량 기준이 있고 그거보다 못하면 망치고 망하고 못 본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는데 이게 1학년 1학기 성적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을 망쳤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뭐 중학교 때 제가 잘했는데요. 뭐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엄청 났는데요. 뭐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상보다 정말 좀 저조한 성적 그 예상이 제가 잘못됐다는 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최대한 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니면 뭐 어쨌든 중학교 때 꽤 열심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학업 역량이 드러난 겁니다. 망친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상대 평가로 숨겨져 있던 너의 학업 역량이 드러난 거예요. 자, 물론 첫 시험이다 보니까 뭔가 적응이 안 되고 정말 실력 대비 본인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1학년 1학기 성적은 어쨌든 가장 변수가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보다 잘 나온 학생도 있고 자기 역량보다 못 나온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라는 거예요. 요게.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 1학기 성적이 이름이자 정체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랑 영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옛날 사람이니까 철수, 영수. 철수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철수랑 영수가 친구입니다.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철수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우수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중학교 성적 가지고. 영수는 그냥 입학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자, 그런데 1학기 성적을 딱 보니까 철수보다 영수가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자, 이런 케이스는 되게 많습니다. 뭐 고등학교 입학 때 성적이 몇 등이었는데 그거보다 성적이 낮게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철수가 영수보다 성적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으로 입학한 철수가 영수보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수 잘 맞은 거죠. 근데 그게 운이어도 뭐 운으로 받았던 영수가 아니면 뭔가 진짜 뭐 하늘이 도왔든 뭐 기가 막히게 받았던 어쨌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결과가. 자, 그러면 그때부터 1학기 성적이 이름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철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 되고 영수는 상위권 학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제 상위권 성적을 받고 얘는 그보다 못한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부여된 겁니다. 이 정체성은 무서운 거는 얘보다 얘가 더 상위권이었네? 이런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부여된 겁니다. 이 정체성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중요한 거는 본인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수가 운이었든 아니면 뭐 하늘이 도왔든 결과적으로 상위권이 되었다면 얘는 이제 상위권 학생의 자세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모두 상위권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인 영수, 학원에서도 상위권 우리 학원의 전교권 학생 영수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고 그 부모님들도 기대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신경을 쓰기 시작해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 애가 1학년 1학기 성적이 되게 좋아. 그럼 당연히 신경을 쓰기 시작할 거고 스스로도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그 이전보다 더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영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쁜 사람이 되고 못났다 못났다 하면 못난 사람이 된다는 말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철수는요. 사실은 학업 역량으로 보면 철수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학기 성적이 운이든 운이 안 좋든 뭐 하늘이 안 도왔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상위권이 아니었나? 이게 현실인가? 펜타킬 선생님이 1학기가 너의 정체성, 1학기가 성적이고 기준인데 네가 뭔 놈의 상위권이냐? 막 이런 말들이 막 이제 심장이 막 박힙니다. 막 귀에 꽂혀요. 막 그냥 막 팍팍 박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만약에 진짜 상위권 학생이면 얘가 상위권 학생이면 뭔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피드백을 하고 학업에 대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부모님은 보통 기대를 했을 텐데 우리 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 학교에서 몇 등으로 이렇게 장학금 받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를 했을 텐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멘탈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막 비웃는 것 같아요. 쟤는 뭐 거품이었네. 야, 쟤는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등등등등. 사실 주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남들의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NA에 박혀 있잖아요. 이런 의식 자체가.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이런 식으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운이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약간 얘를 도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기대보다 예상보다 1학기 성적이 낮게 나왔다. 아무리 펜타킬 네가 1학기 성적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야, 이 정도는 아니야 확실히 얘는. 참고로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경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학원 가시면 맨날 내신학원은 이 내신학원들도 잠깐 얘기가 나서 그런데 뭐 우리 학원 보내면 1등급 만들어준다고 하겠지만 1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모두 다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2, 3, 4등급을 맞아야 돼요. 같은 학원 내에서도. 이게 학원의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이 뭐 가면 얘가 이 정도 실력은 아닌데 왜 이런 왜 이런지 모르겠다든지 이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다음에 좀 실수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갑니다. 내신학원들은 그냥 내신학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신학원의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자, 어쨌든 확실히 뭐 여기저기 따져봐도 얘가 1학기 성적이 좀 낮게 나왔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쨌든 내 생각이라도 어쨌든 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네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게 맞고 내가 봤을 때 얘 학업 영역보다 낮게 나온 게 맞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벌써 정시로 갈까? 난 수능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1학년 1학기 이제 2번 정도 친 모의고사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정말로 크게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신보다는 내가 역시 수능파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더 이제 심각해지면 전학 가야 되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뭐 자사고로 전학을 갈까? 뭐 특목고로 전학을 갈까? 아니면 내신을 확실하게 더 잘 딸 수 있는 좀 멀리 갈까? 아니면 뭐 자퇴를 할까? 뭐 이런 것들 뭐 재입학을 할까? 제가 요거는 원래 입시막서를 찍으려다가 안 했는데 라이브로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벌써 공지 올리니까 벌써 몰려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악플을 다시길래 그냥 제가 냅둔 겁니다. 그냥 냅둔 겁니다. 그 대가는 직접 치르실 거예요. 제가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재입학하신 분들은 자 어쨌든 전학 자퇴할까 이런 것들 이 모든 게 현안에서 멀어지려 노력을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가장 제가 극혐하는 이 회피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 가장 극혐합니다. 가장 극혐하는 인간 두 부류가 기회주의자랑 회피형 인간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현재를 해결하는 노력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거니까. 회피하려는 마음, 회피하려는 말, 회피 행동. 그거를 명분을 부여하는 부모님. 이게 이제 손뼉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은 일단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뭐 학원이 잘못됐어. 아니면 뭐가 문제야. 뭐 그렇게. 일단은 학생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부족했냐. 도대체 내가 왜 내 예상보다 안 나온 게 맞다면 내 학생 스스로도 부모님 스스로도 우리 애가 내가 학생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 대비 안 나온 게 맞아라면 왜 안 나왔냐 이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지를 한번 복기를 해봐라. 아니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도 어제 보니까 MSI G2랑 져가지고 지자마자 게임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 최고의 선수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나? 부모님 좀 보세요. 얘가 최선 다한 거 맞나? 정말로? 혹은 내가 성적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 에너지를 썼나? 아니면 그런 거 에너지를 쓰게 했나? 특히 부모님들도 비교과 이런 거 쓸모없는 거 뭐 동아리 이런 거 특히 1학년 애들 뭐 동아리 가입한다고 막 난리도 아닌 학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뭐 그 동아리 가입하려고 난리도 아니고 뭐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울면 떨어지고 뭐 동아리가 와가지고 선배들이 막 갑질하고 막 부모님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제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복기를 해봐야죠. 복기를. 그래야 원인을 찾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험 자체도 분석을 해봐야죠. 중간 기말고사도 분석을 해봐야죠. 왜냐면 중간 기말고사를 냈던 선생님들이 아마 또 2학기 때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구나. 고등학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돼서 이게 안 됐었구나. 이걸 해야죠. 이거를 해야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요인을 뭐 학원에서 혹시 뭐 적절하게 시킨 게 아닌지 아니면 과제가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내가 뭐 공부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해야 1학년 2학기 때 뭐 진짜 너의 실력이 맞다면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3학기를 다시 정상화 시켜가지고 가는 그림. 그렇죠. 이걸로 노려야죠, 지금. 저는 부모님들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요즘 부모님들은. 이런 걸 자꾸 허용한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 같으면 시험 못 쳤다고 엄마나 전학 갈래, 자퇴할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엎드린 다음에 맞는 겁니다. 바로. 아니면 형이 있으면 엎드리지 않고 벌써 맞아요, 그냥. 벌써 주먹부터 날라옵니다, 벌써. 뭐 제가 조패라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도망치라고 명분을 주는 거 자체가 부모님들이 결국 최종 승인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를 오냐오냐 키우세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뭐 원하는 거 사주시고 그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 뭐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전학했는데 거기서도 시험 못 치면 어떡할 건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정신을 차리시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냥 얘가 이런 역량이었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학기 성적이 똑같이 나오면 진짜 그게 역량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방법이라든지 다음 스텝을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제가 입시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